옛 서울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종로 공평지구. 그런데 발굴 조사 도중 뜻밖의 매장 문화재들이 발견됩니다. 공평 도시환경 정비 지구 중에 여기는 15지구, 16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16세기 건물이 이 서울의 도시계획과 마을 단위의 규모와 액길들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 보존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유구, 16세기 유구들에 대해서 3D 스캔을 받고 그다음에 각각 돌에 대해서 넘버링을 하고 기록을 한 후에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창고에 보관을 해놨다가요. 전시관의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전시관에 그대로 다시 옮겨서 재설치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전하는 작업 중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매장 문화재들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공평 15, 16지구에 매장 문화재를 전면 보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적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문화재 조사에서 15세기 배수로와 옛길, 16세기 주거지와 공동 우물 등 600여 년 전 유적들이 나왔는데요.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1900년대까지 이용한 100여 미터의 배수로. 도성 내 배수 체계가 거의 훼손 없이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비지구 현장에서 철거를 하다만 건물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철거 직전 바로 이곳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서 나왔. 요 지금 보시는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보시면 20세기의 건물과 그 밑에 이제 19세기, 18세기, 그다음에 요 밑에 17세기, 그다음에 여기가 나온 16세기 이렇습니다. 16세기에 지금 2칸 정도 추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가운데에 창고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에 금속 활자와 일성정시, 그다음에 동종, 그 무식의 주전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매납이 돼서 그러니까 몰래 묻어놓고 간 상태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에서 물식의 주전과 금속 활자 1600점이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땅에 묻힌 항아리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건 작은 돌처럼 보이는 금속 활자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1600여 점의 금속 활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600여 점의 한글 활자.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금속 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30여 점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발견인 셈입니다. 게다가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조선 전기 과학유산인 천문시계, 일성정시의 부품과 화포인 총통 8점 등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일생에 서로 한 번씩 또 보기 힘든 그런 정말 이례적인 유물 수습입니다. 집에 가서 자랑을 좀 하셨겠어요? 네, 집안 어른들이 다 지금 다 좋아하시고요, 다 뿌듯해하시고 이 문화재 발굴이 굉장히 배고픈 직업인데 그래도 네가 이것 때문에 했구나라고 많이 이해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켜켜이 쌓이는 세월을 견디며 오랜 시간 묻혀 있었던 소중한 문화재들. 서울 도심부는 어디든 땅을 파면 옛 서울의 흔적들이 드러나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된 유적은 어떻게 보존할까요? 도심 속 매장 문화재의 보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게 했던 건 2008년 서울시청 신축공사 때였습니다. 원래 있던 시청 건물을 헐고 뒤에 이렇게 높은 층으로 현대식 건물을 올렸잖아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곳에서 그 보물급 그 총포, 화포 같은 그런 뭐 불랑기자포나 뭐 화살촉은 물론이고요. 이런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무기들이 다량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곳에 무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지점은 군기시라고 하는 관청이 있던 지점인 걸 알게 됐어요. 군기시는 말 그대로 군사 무기를 만들던 그런 관청입니다. 서울시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군기시 유적이 발견된 현장을 그대로 살려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청 건물 지하에 만들어진 군기시 유적 전시실. 모든 유구와 유물을 발견 당시 모습 그대로 옮겨 재현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인 유구 45기와 유구에서 출토된 59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데요. 일반 마을이 아니라 무기를 제조했던 관청인 만큼 총통, 철환 등 조선시대 무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에서 유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시행자와 서울시가 합의한 것은 지하에 나와 있는 유적들을 전시관을 만드는 것까지 시행자가 해서 서울시로 기부 체납을 하되 거기서 손해가 났던 비용들을 지상에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해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공평동 룰, 공평 룰이 하나 탄생했다 그랬는데 의미가 공교롭게도 사업 시행자와 행정청이 아주 공평하게 합의가 된 의미처럼 들려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로 중심에 자리 잡은 26층짜리 최첨단 빌딩. 누구도 이 빌딩 안에 몇백 년 전 유적이 옮겨질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빌딩 지하로 들어간 공평 도시유적 전시관. 종로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길과 마을, 건축물과 생활 유물을 온전하게 되살려 놓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되돌려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적을 통해 그 시대를 걷고 경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공평동은 어디에 있냐면요. 짜잔. 바로 종로구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클까요? 한양이 컸을까요? 지금 서울?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한양이 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종로구 중구에만 있었어요. 여기 건강한 오감으로 느끼는 600여 년 전 서울 주민의 삶. 유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현재와 과거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아져 있는 그것도 이제 석축 이런 담장으로도 집 담장으로도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설이 커서 놀랬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존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스르면 여기 정말 있었던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유적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터에 삶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유적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그 예전의 역사성과 현재의 도심에서 시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을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보다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라진 유적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폐허의 유적 위에 역사의 기억을 잊은 채 살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와 함께 숨쉬며 살 것인가? 개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사명입니다.